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선형 분류라고 하는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불리워지는 선형 회귀에 대한 개념을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 선형 회귀라고 하는 방법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진 분류기를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볼 겁니다. 지금 밑에 쓰여 있는 내용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오늘 설명할 순서예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하기에는 단점이 있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었고 결국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진 분류기들은 더불어 확장해서 멀티 클래스 분류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수님이랑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어떠한 방법론이 나왔고 또 그 방법론은 장점이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어서 또 다른 방법론이 도출됐다. 이와 같은 하나의 스토리 라인업을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짝 복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리그레션이었죠. 어떤 학생이 10시간을 공부하고 출석을 5번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기말고사 성적은 90점이었다. 또 다른 학생은 예를 스튜던트 1, 또 다른 학생은 9시간 공부를 하고 수업을 5번을 참석을 했더니 기말고사에서 시험을 80점을 받았다. 또 다른 학생은 또 이제 5번째 학생은 11시간을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한 번 들었더니 40점을 맞았대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 교수님이 10시간을 공부하고 3번을 수업에 참석했으면 이번 기말고사에서 몇 점을 맞을 것인가? 이런 데이터 기반의 예측을 하고 싶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필수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설 설정이었죠. 하이퍼세시스라고 불리워지는 가설 설정.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때 h of x를 w 곱하기 x라고 가정했습니다. 그쵸? 즉 w 곱하기 x가 지금 매트릭스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어 쓰게 되면 w1 곱하기 x1 더하기 w2 곱하기 x2는 y가 되겠죠? 그쵸? 이런 데이터들의 모음으로 가설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코스트라고 불리워지는 녀석을 설계했습니다. 코스트는 뭐였죠? 이 결국에는 비용 함수라는 말인데요. 돈이 들어간다라는 말, 즉 돈은 적게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코스트 펑션은 에러 값에 해당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모아놨을 때 이렇게 wx라고 하는 선형 가설 설정 리니어 리그레션의 가설 설정 h of x를 했을 때 각각의 데이터로부터 wx까지의 요 차이가 에러의 각각의 에러에 해당이 됐어요. 이런 각각의 값들을 다 더해서 평균 내는 것, 그게 바로 코스트에 해당이 됐었죠. 그쵸 여러분?
실제로 요 wx는 예측 값이고요. 요 y값은 실제 진짜 실제 값,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예측 값이 정답에 가까워져서 비용이 0이 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쨌든요,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설 설정을 하고 코스트 함수를 세웁니다. 그러면 학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W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학습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 함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W의 값을 찾는 과정이 바로 학습의 과정이었고요. 그때의 수학적 솔루션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워지는 방법론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었죠. 경사, 하강, 알고리즘 혹은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W는요, 현재 W 값에서 여기만큼이 기울기 값에 해당이 되잖아요. 기울기 값의 일정 배율만큼 마이너스 하고 있었죠. 즉 W가 이쪽에 있으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W가 시작 지점이 이쪽 지역이면 계속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결국 이렇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알파는 러닝 레이트라고 해서 조율된다라고 했었고, 실제 파이토치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도 러닝 레이트라고 불리워지는 옵션 값을 넣어서 우리가 그 코스트를 가장 낮게 만드는 W 값을 프로그래밍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자, 아무튼요,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다? 그렇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데이터의 결과를 이렇게 특정 값을 직접 추정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거 세 가지는 뭐죠? 네, 가설 설정과 비용 함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옵티마이저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알고리즘 중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불리워지는 것을 주로 사용할 거니까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앞에서 복습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학자들의 고민했던 흔적을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얘기해보죠. 우리가 이미 사실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그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당시에 개념은 잡았었어요. 그쵸? 어떤 클래스, 오렌지 클래스, 강아지 클래스, 뭐 고양이 클래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보는 거죠. 강아지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강아지가 있어요. 하지만 강아지죠. 다양한 고양이가 있지만 그 고양이는 다양한 그 고양이의 종류가 있지만 한데 모여 고양이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룹핑할 수 있는 것들을 클래스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어떤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에 대한 상황, 혹은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상황,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지금 이야기로 했던 범주형 이런 것들을 범주형 클래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스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범주형 라벨을 가진 데이터 혹은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애들은 다 숫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0시간을 공부를 하고 5번 수업 출석을 했을 때 시험 성적을 90점을 맞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모두가 다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과 같이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와 같이
요런 타입들, 숫자가 아닌 비정형 타입으로 정의되는 것들은 다 범주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주형 데이터들의 공통점은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포뮬레이션 가능하도록 반드시 인코딩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팸을 1이라고 하고 햄을 0이라고 놓는다든지, 아니면 합법이라는 것을 1로 놓고 불법을 0으로 둔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예시와 다른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시간 공부하면 시험에서 탈락합니다. 불합격이라고 하죠. 불합격. 패스는 합격입니다. 우리가 이 불합격을 0이라고 인코딩 하고요. 합격을 1이라고 인코딩 할게요. 3시간 공부하면 불합격, 4시간 공부하면 불합격, 6시간, 7시간, 8시간 공부하면 합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하고 싶은 거죠.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합격합니까? 여러분? 대략 여기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수학적으로 이쁘게 포뮬레이션해서 답을 맞추고 싶죠. 자, 문제는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 리니어 리그레션, 우리가 배운 건 딱 리니어 리그레션밖에 없으니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가설 설정 WX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자, 이와 같은 W가 학습이 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 WX를 기준으로 WX 값을 0.5보다 작으면 불합격, WX가 0.5보다 크면 합격, 이런 식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 나이브한 방법일 겁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따라오셨으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리니어 리그레션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바로 활용했을 경우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또 있는 거예요. 공부를 6시간, 7시간, 8시간 해도 합격인데 50시간 한 사람도 합격인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중에서 노이즈한 데이터, 아웃라이어들이 꼭 있어요. 자, 이런 데이터에 h of x가 wx라고 하는 선형 회기를 비용 함수를 설계해서 w를 찾아보면요, 이렇게 w가 생깁니다. 구해서요. 결국 이 데이터에 좀 더 바이어스 되어 있는 지금 그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WX가 0.5보다 크다라는 기준을 한번 접해 볼게요. 0.5 만나는 지점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 불합격, 여기 위에 합격이라는 기준을 세워 보면 안타깝게도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틀렸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 데이터는 지금 합격인데 불합격이라고 결과가 도출되는 W가 학습이 됐기 때문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데이터가 항상 이렇게 이쁘게만 디자인되라는 법이 없는데 과연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또 학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근데 말이야. 우리의 그 가설이 혹시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정답 Y는 말이야, 0과 1로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우리의 예측값이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모델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정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설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가설 설정을 재설계하면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학자들이 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야, 봐봐. 예측값이 0과 1만 나온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합격, 불합격과 같은 데이터의 리그레션 문제라면 우리의 가설 설정도 역시 0에서 1 사이로 값을 주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어떻게 우리의 h값을 0에서 1 사이로 제한을 걸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가설 설정으로 설정하면 된다라는 답을 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보고 계신 시그모이드 함수는요. 이렇게요. 0과 2를 주로 갖는 함수의 형태예요. 뭐 파라미터 값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렇게까지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z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부터 사용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가 h of x였죠? 요 h of x의 결과값을 여기에 넣어서 0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이 z값을 바운드 시키는 거죠. 이게 h of x 얘를 바운드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wx분의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그모이드 함수요. 기억하셔야 돼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0과 1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값 사이로 모든 값을 바운드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썼던 h of x가 wx가 이와 같이 바뀌었어요.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가 수식을 쓰면 이렇게 돼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z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z에 해당하는 g에 요 녀석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아셨죠? 자, 우리가 가설 설정을 하고 나서 뭘 했죠?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에서 가설 설정하고 가설에 맞는 코스트 함수를 설계했어요. 그쵸? 코스트 함수를 설계를 잘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코스트 함수가 어느 시작점에서부터 시작하든 간에 항상 동일한 곳에 도달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됐죠. 코스트 함수는. 자, 기존에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트 함수는 이렇게 됐었어요, 여러분. 맞죠?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을 빼서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리니어 리그레션의 코스트 함수의 경우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생기는 값이 존재해서 항상 글로벌 미니멈이라고 불리워지는 극소점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근데요, h of x가요,
이와 같이 시그모이드 형태로 바뀌어서 코스트 함수에 대입을 해보면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와 같은 형태가 그려져요. 그래서 안타깝게도요. 글로벌 미니멈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W를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 이 축이 코스트 함수잖아요. 코스트 값.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W에 따른 이 코스트 값인데요. 이렇게 평지들이 중간에 나와요. 즉 이렇게 값이 변하지 않는, 즉 여기가 지금 미분값이 0인 지역이잖아요. 미분값이 0인 지역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예를 들면 극소값이라고 잡아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로컬 미니멈에 빠져요. 지역 극소점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자, 어때요? 이렇게 코스트 함수가 설계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설 설정이 변경된 것처럼 그거에 반영해서 코스트 함수도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즉, 다시 정리를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풀 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스트 펑션을 그대로 사용해도 됐지만 지금과 같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그모이드 펑션을 도입을 했다면 코스트 펑션 역시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정답에 가까운 예측 h of x 값을 뱉을수록 코스트 함수는 값이 작아져야 되고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코스트 함수 값이 커지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시죠. 지금 우리가 h of x를 이와 같이 설계한다고 했었어요. 코스트 함수를 이렇게 설계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요 설계 팁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살펴볼까요? y가 1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h of x고요. y가 0일 때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of x라고 하는 코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뜻인데 한번 볼게요. y가 1이래요. 그러면 예측된 값도 만약에 예측된 값이 1이라면 지금 정답과 예측된 값이 매우 유사하거나 같기 때문에 코스트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작아야 돼요. 자, 마이너스 로그에 h of x, 즉 여기 값이 1이 들어간다면 작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했으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파란색 함수예요. 요 파란색 그림을 보시면 h of x가 1일 때 값이 0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h가 0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맞게 설계가 됐네요. 만약에요. 예측당 값이 0이었어요. 그럼 코스트가 매우 커지는 방향이어야 되는 거죠? 코스트 값을 계산했을 때 코스트가 매우 커져야 돼요. 봅시다. 여기 0이 들어가면 이 파란색 함수 무한대로 가네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무한대가 돼서 코스트 값에 문제가 코스트 값이 매우 커지게 되죠. 즉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만약에 y가 0이에요.
이게 정답. 그때 h of x가 0을 맞췄어. 그러면 코스트는 실제 코스트의 값을 넣었을 때 매우 작아야 되는 게 맞죠. 요 빨간색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h of x요. 여기 0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로그 1인데 마이너스 로그 1은 얼마예요? 이상한데요? 지금 정답 맞췄잖아. 응? 마이너스 로그 1이니까 이 값은 0이죠. 그래서 맞게 설계가 된 거고요. 반대로 예측을 잘 못했어요. 정답은 0인데 h of x가 1이었어. 그럼 코스트가 엄청 큰지 보면 됩니다. 마이너스 로그에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0에 해당이 되겠죠? 마이너스 로그 0은 어때요? 그쵸?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조건부 코스트 함수가 맞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조건부로 수학적 수식이 나눠져 있으면요. 딥러닝 그 코딩을 할 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퀘이션, 하나의 방정식으로 잘 표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행히 좋은 방법론이 있네요. 마이너스 y를 그대로 살리고 여긴 0이니까 1 마이너스 y로 이렇게 곱하면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입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리니어 리그레션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얘를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변경을 했고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h of x를 시그모이드를 적용해서 변경을 했을 때 코스트 함수는 요와 같이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까지 도달했어요. 다행히 이 코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와 같은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로 W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구해진 W를 가지고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진 분류기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구해본 과정입니다.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h of x를 원래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놨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값이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1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운드를 시키고 싶었어요. 0과 1 사이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이렇게 g값을 h of x, wx라고 가정하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g분의 1이라고 하는 시그모이드 함수꼴로 바꿨다. 즉 이 말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x가 w라고 하는 애를 만나서 z가 나오고요. g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해서 예측된 y값이 나오는데 걔는 0 아니면 1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나누는데요? 0 아니면 1로요? 네, 0.5를 기준으로 크면 1, 작으면 0 이렇게 연산하면 돼요. 실제로 요게 지금 우리가
0.5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보면 이와 같은 하이퍼플레인이 생긴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이진 분류기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항상 분류기에는 두 가지만 분류하라는 법은 없죠. 두 가지 이상, 뭐 A, B, C라고 하는 클래스 중에 한 가지일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클래스 중에 뭐 정답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이진 분류기를 이용해서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예시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10시간 일하고 5번 수업에 참석했을 때 이번 기말고사에서 맞은 점수가 90점이었다. 뭐 80점이었다. 70점이었다. 60점이었다. 40점이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아예 성적으로 바꿨습니다. AA, BB, C로요. 즉 이렇게 되면 A 클래스 하나, B 클래스 하나, C 클래스 하나 해서 총 클래스가 3개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10시간 공부하고 수업을 3번 참가했으면 이 과목은 이번 시험에서 어떤 그레이드를 받을 것인지 예측하시오. 이런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A이냐 A가 아니냐. 즉, 지금 교수님이 질문을 했을 때 A이냐 A or not, B or not, C or not에 매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줘서 이거 A야? A가 아니야. A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건 B 아니면 C겠죠? 자, 다음. 이거 B야? B 아니야. B 아니야 하면 C와 A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C야 아니야? C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즉, 이런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최종 정답을 얻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여러 번 질문한 거에 해당이 돼요. 그쵸? 이렇게 파란색 선은 B냐 B가 아니냐. 그쵸? 또 이렇게 나누면 C냐 C가 아니냐. 다음 A냐 A가 아니냐. 이렇게 3가지 분류기를 통해서 지금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방금 논의했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분류기 1번, 분류기 2번, 분류기 3번을 3번 모두에게 답을 물어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데이터 X를 A 분류기, B 분류기, C 분류기에 던져서 예측되는 이 Y 값을 가지고서 최종 판단을 지을 수 있어요. 뭐 A다, B다, 이렇게 C다 이렇게요. 근데 지금 잘 살펴보시면 이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피처가 여러 개인 그리고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때 한 번에 표현하기 위해서 매트릭스의 고배 형태로 문제를 잘 리포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아까 x1이 hours고 x2가 attendance였나요? 여기 있네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W1, W2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케이스, 즉 y는
w1 곱하기 x1 w2 곱하기 x2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은 피처가 그런 게 3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w3 x3가 되도록 요게 y가 될 텐데, 요거를 이렇게 결국 매트릭스 형태로 분류해서 써보면 요와 같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 각각의 분류기가 A 분류기, B 분류기, C 분류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라면 좀 더 이렇게 3번에 나눠 쓰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분류기 1, 2, 3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W 곱하기 X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값들은 결국 다시 시그모이드를 통과해서 y 값을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wx를 곱한 거를 시그모이드를 통과시켜서 1과 0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멀티노비얼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이와 같은 결과가 얻었어요. 이렇게 h of x가 시그모이드에 집어넣기 전에 요 녀석이 2가 나오고 요 녀석이 1이 나오고 요 녀석이 0.1이 나왔어요. 이거 시그모이드 태우면 1, 1, 0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만약에 정답이 1, 0, 0이라고 봅시다. 1, 0, 0이라는 의미는 A 클래스고 B는 아니고 C도 아니란 뜻이에요. 즉 1로 뜬 것만 해당 클래스에 해당한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1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되죠. 1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는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지금 시그모이드를 바로 통과시켜서 나온 결과는 멀티노비얼 클래시피케이션에 쓰기에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클래스에만 2를 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자들이, 머신러닝 연구자들이 도입을 한 방법론이 바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예요. 자, 소프트맥스라는 하는 함수는요, 이렇게 2.0, 1.0, 0.1이라는 관 녀석을 요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0.7, 0.2, 0.1이라는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잘 살펴보면요, 장점은 모든 값을 0에서 1 사이로 만들어주고요. 이 모든 전체 합이 1이 되도록 확률 정규화를 해줍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가장 큰 값, 아규먼트 중에서 가장 큰 값만 하나를 1로 띄우고 나머지는 0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어때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정답에 가까운 y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과정은요, 우리는 지금부터 원 핫 인코딩이라고 부를 겁니다. 한 가지의 숫자만, 가장 큰 한 가지의 숫자만 1로 변환시키는 방법론. 자, 시그모이드를 태우지 않은 h of x 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와 같이 값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리고 원핫 인코딩을 통해서 가장 큰 값만 1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만들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함수를 통하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만 레이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을 한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HX에 대해서 잘 알아봤어요. 그쵸,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다시 만들어야 되죠? 가설 설정을 설정했으면 코스트 함수도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럼 이와 같은 소프트맥스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코스트 펑션은 뭐다?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면 된다. 자, 크로스 엔트로피는 앞에서 우리 바이너리,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통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언급했어요, 여러분. 그때 코스트 함수를 설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정답과 예측값이 같을 경우는 코스트 값이 작게, 정답과 예측되는 결과값이 차이가 크면 코스트 함수 크게 나오도록 디자인하면 된다고 했었죠. 지금과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이게 크로스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식인데요. 요 함수가 지금 실제로 로그로스에 해당하니까 요 녀석을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이 예제를 넣어 볼게요. 지금 y가 0, 1이어서 실제로 이제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답일 때예요. 근데 내가 구한 예측된 값이 지금 역시 b가 나온 케이스이면 코스트 함수가 정말 0에 가까운지 보시죠. 여기 이렇게 L은 정답이니까 요거 갖다 그대로 써서 0, 1이고요. 요 곱하기는 엘리멘트 와이즈 그대로 곱하고 마이너스 로그의 이거 프리딕션이에요. 요 y 바가 있잖아요. 요 y 바 요거 갖다 쓰면 돼요. 0, 1입니다. 엘리멘트 yz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곱할 건데 뒤에 로그 0과 로그 1 값을 구해보면 로그 0 값은 뭐다? 무한대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지금 로그 0. 그리고 로그 1 값은 0. 그래서 0 곱하기 무한대는 0, 1 곱하기 0은 0. 그래서 실제로 코스트 0. 맞죠? 가설이 참일 때 실제로 코스트가 작네요. 가설이 거질 때 볼게요. 지금 구한 가설이 1, 0이 띄어서 A라고 잘못 구했어요. 정답은 왜냐면 B니까 그런 케이스엔 코스트 펑션의 결과값이 엄청 크면 된다 그랬죠?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0, 1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요거 1, 0 채우고 다시 쓰면 이렇게 쓰고 로그 1과 로그 0 원래대로 값을 다시 바꾸면 로그 1은 0 로그 0은 무한대 0 곱하기 0은 0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여서 결국 가설이 거짓일 때는 코스트 펑션이 엄청 커져서 잘 설계가 되었네요. 그쵸 여러분? 실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우리가 멀티노미얼 리그레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결국 멀티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로스 펑션은 즉 코스트 펑션은 이렇다. 이 코스트 펑션은요. 결국 요렇게 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요 각각의 식을 잘 보시면 D는
이렇게 크로스 엔트로피고요. S는 소프트맥스 식에 해당이 돼요. 거꾸로 보면요. 이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에 나온 값을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시키고 그 소프트맥스 통과시킨 값을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로 로스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가 교수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과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다시 실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결국 이겁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걸 통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은 데이터 기반 추정을 했었습니다. 내가 10시간 공부하면 이번 시험에서 90점을 맞았고 특정 시험에서요. 내가 5시간을 공부했을 때는 50점을 맞았었어요. 그럼 내가 이번 시간에 7시간을 공부하면 몇 점을 맞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풀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내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고 싶은 대상이요. 스팸이냐 스팸이 아니냐 이런 0과 1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회귀 문제라고 가정합니다. 그럴 때는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y값 자체가요. 우리는 가설 설정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0과 1 사이로 바운드 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었어요.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했던 코스트 함수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사용하는 코스트 함수가 다르다는 거죠. 왜요? 가설 설정을 하고 나서 코스트 함수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코스트 함수는 설계 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가설 설정의 결과값, 즉 예측값과 정답이 같을수록 참값일수록 코스트는 작아야 되고 가설 설정과 실제 참값의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잘못 거짓 예측됐을 때는 코스트 함수가 커서 반드시 W를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자, 이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되는 거는 리니어 리그레션도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모두 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손으로 다 증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서 이제는 멀티플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멀티노미얼 리그레션으로 넘어갈 수 있고 그 연결관계가 연결이 되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방금 교수님이 얘기했던 시나리오를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번 시간 수업을 모두 충분히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일단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